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지금 4월달인데 거의 매주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수 코팅에 관한 테스트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스터님, 발수 코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여쭤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면 안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말이 참 모호해요. 그러니까 들으신 입장에서는 내가 발수 코팅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는 그런 약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양자 얽힌 것 같은 중첩된 마음이 내 가슴속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한번 제가 들은 각 진영의 논리는 이겁니다. 발수 코팅을 나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와이퍼가 있는데 왜 발수 코팅을 해? 그런 논리를 펼치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와이퍼가 있는데 왜 발수 코팅을 하지? 그리고 두 번째, 발수 코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속으로 갈 때 물방울이 잘게 쪼개지면서 더 뿌옇다. 그럴 때는 와이퍼를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발수 코팅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요거 때문에 발수 코팅을 많이 안 하시는데 채터링입니다. 우리가 와이퍼가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부드럽게 소리 안 나고 움직이면 좋은데 와이퍼에 누르는 압력이라든지 와이퍼랑 유리랑 마찰 계수나 이런 것 때문에 와이퍼가 떠는 거, 그리고 와이퍼 길이가 좀 길면 채터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 뻑뻑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발수 코팅을 안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발수 코팅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진영의 논리를 보면 첫 번째로, 아니 발수 코팅을 안 해봐서 그렇다. 발수 코팅하면 시야도 엄청 잘 나오고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와이퍼를 거의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안전하다 라는 논리고, 그 두 번째는 유막이 발생을 안 한다. 일반 유리에 그러니까 맨유리에는 유막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발수 코팅을 올리면 유막이 덜 발생한다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양쪽을 다 들으면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선택은 영상을 보시는 차주분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테스트할 건 그겁니다. 발수 코팅제를 올리면 유막이 정말로 덜 생기나,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지금 요 패널은 유리판입니다. 유리판 반대쪽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 필름지를 요 반대쪽에 붙인 거예요. 그러면 유막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유막이 엄청납니다. 유막 제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저렴한 산화세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유막 제거를 하실 때는 기계로 하시든 손으로 하시든 유막 제거의 원리는 요 산화세륨으로 유리 표면에 있는 유막을 우리 떼벗기듯이 있죠. 로션 바르듯이가 아니라 떼벗기듯이 이렇게 비벼서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빌 때 RPM을 너무 기계로 하신 다음에 RPM을 너무 올려서 하면 약도 다 튀고 안 좋습니다. RPM은 낮게. 우리가 때를 벗길 때도 이렇게 벗기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벗기지 않습니까? 요즘 때를 잘 안 벗기지만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싱글보다 듀얼이 조금 덜 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싱글을 조금 선호합니다. 듀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싱글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화세륨을 쓴 이유는 이제 저렴하니까 쓰는데, 산화세륨의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데 묻었을 때 잘 안 지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우는 영상도 만들었지만 가장 좋은 건 안 묻히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묻어도 잘 지워지는 케미칼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로 하면 약재가 막 튀어요. 이런 부분도 산화세륨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로 하다 보면 이렇게 약품이 패드 자국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 뿌려가면서 손으로 살살살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산화세륨은 고압수로 날린다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리적 마찰로 지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유리 묻으면 잘 지는데 플라스틱이나 고무에 박히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이렇게 알코올로 탈지를 해줬고요. 아주 뽀독뽀독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요. 이쪽은 불소 계열의 발수 코팅제,
여기는 실리콘 계열의 발수 코팅 젤을 한번 발라볼게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고 유막이 어느 경우에 더 생기는지 덜 생기는지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글라코 G19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광고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니까 가게 있는 걸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알코올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불 켜고 할까? 자, 여러분 버핑하는 타이밍은 이렇게 한 절반 이상 저의 기준으로는 이게 또 온도에 따라 다르고 그날 또 습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닦는 걸 추천드려요. 제 기준 한 70% 정도 이렇게 표면이 건조된 부분이 보이면 그냥 닦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늦게 닦으면 힘들어요. 수건 새 거고요. 자, 뭐 닦는 거는 빠르게 돌릴게요.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게 얼룩이 있으면 발랐던 케미칼을 다시 묻혀서 바르면 얼룩이 지워지고요. 아니면은 워시액 같은 걸로 지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세차 몇 번 하면 앞유리는 그냥 지워집니다. 얼룩은 뭐 계속하는 그런 얼룩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반대쪽 바를게요. 다음 이쪽 오른쪽은 레펠 바르겠습니다. 자, 레펠도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바르는데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바르면 됩니다. 레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 80% 정도 증발됐다 싶으면 닦으시면 돼요. 너무 오랫동안 말리게 되면 닦기가 힘들어요. 레펠은 바르면서 수건에 슬릭이 올라오는 약간 그런 타입이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 끝났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날짜 적어놨고요. 가운데는 유막 제거하고 그냥 유리, 왼쪽에는 유막 제거하고 불 속에 G19고요. 오른쪽에는 유막 제거 플러스 레펠입니다. 오늘 일단 비가 오니까 한 3, 4일 정도는 실내에 놔두고 외부에 방치할게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말 발수 코팅을 안 하면, 발수 코팅 진영의 주장에 따르면 발수 코팅을 안 하면 유막이 더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와, 지금 시간 빠르네. 자, 오늘이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원래 딱 한 달째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유막이 생각보다 많이 안 생겨서 변별력이 없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뒀습니다. 자,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표면에 이물질이 얼마나 묻는지만 볼게요. 먼저 G19 발랐던 데입니다. 적당한 먼지와 적당한 고양이 발자국 발견되고 있고요. 그냥 유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유리입니다. 요 정도고요. 이건 실리콘계입니다. 요렇습니다. 자,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뭐 와이퍼로 이제 계속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사용하는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레펠 쪽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와이퍼질을 하지 않는 그냥 일반 유리 표면에 봤을 때는 그냥 유리는 당연히 친수성 띄고요. G19가 표면에 이물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친수성을 띄고요. 오히려 레펠 같은 게 그래도 발수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예쁜 발수는 아니고요. 지금 물때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때가 껴 있고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데는 그냥 친수화가 된 상태죠. 그 레펠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척을 한번 해봅시다.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들 때문에 발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먼지나 이물질 때문에 유막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세척을 해주고 한번 볼게요. 자, 표면 이물질 제거하니까 두 제품 다 발수가 좀 삽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발수 코팅을 하면 유막이 끼느냐 안 끼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유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막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뭐 물을 뿌려서 물기를 닦는다든지 손으로 문질러 본다든지 하시면 되지만 물의 양이 많으면 유막이 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물의 양이 아예 없어도 유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티슈로 닦아 보시면 됩니다.
자, 물티슈로 살짝 닦았습니다. 봅시다. 먼저 실리콘계 발수 코팅제입니다. 유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이걸 갖고 유막이 많다고 말하기 좀 그래요.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맨유리에는 상당히 두껍게 많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얘도 유막이 많이 없죠. 요렇게 보시면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레펠이 제일 깨끗하긴 하네요. 요렇습니다. 자, 수건으로 물기를 한번 닦아 볼게요. 이렇게 하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가 유막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지요. 이쪽이 레펠이고 이쪽이 아무것도 안 한 표면입니다. 이게 물수건으로 하고 수건을 딱 닦으면 아무것도 안 한 데는 뭐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로 유막이 껴 있어요. 유막의 차이가 있죠. 이쪽이 G19,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한 표면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물을 살짝 묻혀서 G19는 그래도 약간 유막이 있는 모습. 차이가 있죠. 자, 물기를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두껍네. 이게 수건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는 유막이 엄청 많아요. 여기 다 경계로 맞네. 자,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나니까 G19 있는 쪽에도 발수가 살아납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시겠네요. 레펠 쪽이 유막은 확실히 덜 생기고요. G19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덜 생기지만 약간 발생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 끝냈습니다. 결론이 굉장히 깔끔하게 났어요. 일반 유리에는 불 속에든 실리콘계든 발수 코팅을 올리는 것이 유막은 확실히 덜 생깁니다. 하지만 나는 발수가 싫어, 나는 유리에 친수가 좋아 하시는 분은 그냥 유리로 다니셔도 상관없는데 유막 제거는 조금 자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